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정치 칼럼니스트들이 트럼프라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리에 공감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아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공정위 펜앤드마이크와 데일리안 미디어의 의뢰로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각각 31.5%와 30.4%의 지지율을 보이는 등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30.4%에 달했습니다. 12월 둘째 주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11%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여론이 급반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정의 여론조사에서 47.3%의 응답자가 전과자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요약하자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탄핵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의견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논란을 자초하면서 탄핵으로까지 연결됐지만 탄핵 이후 이재명의 의회 독자 조폭 행태, 그리고 국정마비 초래 등의 형태로 이재명에 대한 신뢰도 역시 급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방국들조차도 극도의 불신감을 보내고 있는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회복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논리에 공감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의 칼럼니스트 하워드 프렌치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비판적 입장과는 달리 트럼프 당선인이라면 다른 대응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평가에 대해서 트럼프의 대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을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기 집권 시절에도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연방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 기득권 집단을 의미하는 딥스테이트로 부르면서 적대감을 보였고 심지어 반역자, 배신자, 이렇게 낙인 찍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일종의 종북 좌파 기득권과의 대결을 내세웠는데 트럼프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같은 논리에 공감을 표현하는 대반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프렌치의 분석인 셈입니다. 프렌치는 또 트럼프가 각국의 스트롱맨 지지자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서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 등 이런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스트롱맨에게 트럼프가 끌리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유대한민국 수호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미국의 외교 전통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고립주의 외교로 급변한다고 볼 때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문제 역시 인권이나 민주주의 차원을 넘어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프렌치의 전망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정책으로 일관해왔고 반면 자신이 리틀 트럼프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이재명은 중국의 셰셰라고 말하고 양안 관계,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어찌됐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을 해왔던 이재명과 윤석열은 분명히 다르다는 인식을 트럼프가 하게 된다면 분명 트럼프는 대반전의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2기 당선 이후 처음으로 만난 한국 사람이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평소 자신의 SNS에 멸공을 주장하는 한편 중국을 비판해왔습니다. 정치적 정체성이 이렇게 뚜렷한 정 회장이 트럼프의 개인 저택이자 최근 국제적으로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죠. 플로리다의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를 직접 만났습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와 직접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지만 트럼프가 우리나라 정세에 대해서 물어봤을 확률 아마도 거의 100%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그런 질문을 했다면 평소 멸공을 외쳐오던 정 회장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를 당연히 설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 회장은 트럼프와 주변 사람들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했고 저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정용진 회장이 무슨 얘기라도 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이 좌파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전체 줄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기본적으로 반공 우파 정권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금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온 정광훈 목사와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도 취임식에 초청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12.3 비상계엄 이후 비상계엄을 강력히 비판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나마도 지금은 입장이 많이 바뀌었는데 비상계엄 초기만 해도 단호하게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계엄 선포 다음날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 그렇게 밝혔었죠. 이러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비상계엄 선포를 비민주적 조치, 민주주의의 퇴행 등으로 판단한다는 시그널은 국내 여론 형성에 중대 변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린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 중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새로운 관점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취임 이후에는 한국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때 가서 이제 트럼프가 언급할 발언은 여론의 경류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좌파 선동가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북한에 무려 800만 달러를 송금한 이재명이라는 사람인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어쩌면 이미 트럼프의 책상 위에 이재명에 대한 보고서가 상세하게 올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미 국무부는 한국의 상방울 그룹에게 방북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이재명의 측근인 이화영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인 셈이죠. 한국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직접 논평을 내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에 대해서 우려하는 미국 정부의 분위기를 대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도 지난 23일 발표한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2022년 취임한 이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해왔다. 그런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2배에 달하는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 고든창 변호사 역시 미국의 정치 매체 더 힐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방향을 한국의 유일한 보호국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북중러 등 주요 적국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재명의 집권 가능성 아래 한미일 3자 동맹 및 외교 안보 관계의 심화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나 한반도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 매체들의 이 같은 분석이 트럼프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역시 대한민국의 어떤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